매주 회가 거듭할수록 다리미 패밀리가 흥미진진한 전개로 재미를 더해갑니다. 오늘은 무리미의 선택으로 엄마를 고발한지 말지 그 전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대본 유출본이며 영상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엄마 제발 아무 생각 말고 단추 달아서 입으세요. 내가 이런다고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다리미 오빠 이무림이 모든 걸 다 알아버렸습니다. 결정적인 건 산에 100억을 묻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양길수 세상을 떠나기 전에 러브캐피탈 조직원들에게 그 장소를 예약 문자로 보냈고 이제야 그 문자를 받은 조직원들이 미행했습니다. 하지만 100억은 이미 청렴 세탁소로 와버렸기 때문에 아무리 땅을 파도 100억이 있을 리가 없었죠. 조직원들이 밤새 땅만에 짚다가 돌아간 후에 그 자리를 수색하다 무림은 단추 하나를 주었습니다. 그게 바로 고봉익에 보여준 그 단추인요의 무림은 뭔가 단서가 될 수도 있겠다 싶어 그 단추를 주운 거였지만 결국 그것이 자신들 가족이 100억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걸 알게 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필 캐피탈 조직원들이 의학산업 100억이 없으니 청렴 세탁소를 뒤져야 한다는 말을 듣고는 긴가민가 하던 입장이었습니다. 고봉이는 하필 그 단추와 똑같은 단추가 달린 보라색 카디건을 입고 있었네요. 카디건은 딱 맞춰 단추 하나가 비어 있었고 말이죠. 더구나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신권 지폐를 용돈으로 주는가 하면 의심이 갈 만한 질문을 몇 번이나 하는 바람에 이 무림은 심증이 굳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었을 쯤에 할머니 할아버지의 태도도 이상했던 게 기억이 났었죠. 그리고 산에서 길을 잃고 헤맬 때 경찰에 보고된 할머니 인상착의에는 보라색 가디건을 입고 있다고 되어 있었던 것인데요. 그 정도 되면 이미 퍼즐은 다 맞춰진 거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엄마 제발 아무 생각 말고 단추 달아서 입으세요. 제발 아무 짓도 하지 마세요. 혼자서 말을 독백했습니다. 이유는 혹시 수사망이 뻗쳐오거나 캐피탈 조직원들이 세탁소를 기웃거리더니 것이죠. 하지만 이림이 고봉익의 단추를 건넨 후 세탁소를 떠나자마자 고봉이는 바로 가게 문을 닫고는 카디건을 벗어 불에 태워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잘못 생각하면 무림이 어떻게 하는지 보려고 그랬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건 절대 아닙니다. 아무리 직업이 그렇다지만 엄마를 시험하려 했던 건 아니죠. 무림은 이미 100억 사건에 대한 결론을 낸 뒤 그 단추를 돌려주었던 것이네요. 엄마가 의연하게 대처하길 바라면서요. 결국 고봉이는 그 카디건을 태웠고 그 모습을 모두 지켜보았습니다. 우리가 알기에 무림은 매우 정직하고 성실한 책임감이 투철한 사람인데요.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아무리 가족의 일이라지만 법을 지키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일 수도 있죠. 그래서 무림이 알게 되었다는 건 그 무엇보다 위험하다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이림이 단추를 엄마에게 돌려주고 나와 혼자 고봉이 시험한 것도 아니고 떠보려고 그런 것도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의연하게 담담하게 대처하라는 의미였던 건데요. 더구나 지금 백지연은 내년 1월 1일에 자신이 100억 잃어버린 걸 다 말하겠다고 나서서 서강주를 아주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고 말았네요. 백지연이 금고를 다 털리고도 이제까지 꼼짝없이 있었던 이유는 아버지 꿈으로부터 받은 100억이 정상적인 상속의 과정을 거친 게 아니라 비밀리에 꽁꽁 숨겼던 것이기 때문이었죠. 법적으로 15년이 지나야 엄청난 상속세 없이 그걸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라 숨겼던 걸 들키면 그것보다 훨씬 더 크게 세금을 물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소갈이하면서도 가만히 있었던 것이었죠. 하지만 불법으로 그렇게 숨겨놓았던 것이라 할지라도 15년이 지나게 되면 그 후부터는 세금 없이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백지연은 1월 1일이 되면 자신 집에 도둑이 들었고 금고 속에 있던 100억이 털렸다는 걸 모두 공개하겠다는 말이었네요. 하지만 백지연이 모르는 게 있죠. 그 법적인 기준이 신고 날짜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죠. 100억을 잃어버린 시점을 기준화 때문에 결국 스스로 신고를 하게 되면 소도 잃고 외양간도 잃는다는 말처럼 잃어버린 100억은 찾을 길 없이 불법을 저지른 대가만 치르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아마도 중간에 서강주 말리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쨌든 이런 일들까지 겹치면서 그 사건을 맡은 무림은 아주 복잡한 신경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지금 러브캐피탈 조직원들은 아주 대놓고 이무림의 집 청렴 세탁소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무림 결혼식 부조금 10억이 바로 백지연이 잃어버린 신권 지폐 100억 중에서 빠져나온 일부의 지폐로 확신이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심증만 있지 물증이 없는 상황이라 뭔가 획기적인 범죄 방식이 아니라면 청렴 세탁소 할머니 할아버지 방의 침대를 들여다볼 일은 생기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림은 양심의 가책에 시달리게 되겠죠. 자신의 입장에서 해결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선은 자신이 알고 있으면서도 눈 감아줄 수는 없기 때문에 훌을 털고 외국으로 공부를 하러 떠나게 되지 않을까 싶네요. 무림의 장모 윤미옥, 그 무림이 지금의 직장에 잘 어울리지 않는다고 했죠. 고지식하고 답답한 면이 있다고 다른 일을 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몇 번이나 말했었는데요. 아마도 이 무림이 조금만 자신의 그런 뜻을 비추면 아내 송수지와 함께 외국 유학을 떠나라고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윤미옥 입장에서는 사위가 좀 더 큰 사람이 되어 오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적극적으로 밀어줄 것 같은데요. 물론 이무림 입장에서 그 일을 해결하는 다른 방법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우선 이무림 그 100억의 출처가 어딘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알리지 않고 당사자끼리 조용히 돌려줄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보게 될 텐데요. 서광주 다리미와 서로 가까운 사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아마도 서광주 다리미를 통해 그에 대한 의논을 해서 해결법을 만들려고 노력을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떤 으로 해결을 하더니 무림은 지금 직장에서는 사직서를 제출하고 나와야 하는 입장이 되는데요. 왜냐면 만일이 문제가 커졌을 경우 자신이 담당한 사건의 수사 과정에 가족이 연루되었다는 걸 알면서도 전혀 모른 척 탐구했다는 사실에 대해 직업적인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무림의 성격상 모른 척 그냥 덮고 넘어갈 그런 상황도 아닐 텐데요. 어쨌든 두 번째 방법을 선택할 경우는 서주가 역할을 해줄 수도 있겠지만 사실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이미 서광주는 침대 아래에 있는 60억을 모두 가져나와 외할아버지 백곰의 선산에 묻었던 적 있었죠. 하지만 만득이 놀라서 기절하는 사건이 생기는 바람에 다시 마음을 바꾸고는 그걸 손수 청렴 세탁소 2층으로 직접 가져다 놓았는데요. 결국 침대 아래에 있는 60억이 문제가 될 경우는 서광주 제 손으로 가져다 놓았다는 것으로 모든 책임은 서주에게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지금은 62억 온전치 않은 상태입니다. 다리미 고모가 야금야금 안고 빼먹듯이 가져가고 있는데요. 아마도 60억이 세상에 공개가 되는 일이 생긴다면 백발백중 그 일은 고모 통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짐작이 되네요. 자신의 아들 학원비를 내주려고 그런다고 하지만 그게 어디서 났는지 무슨 연유로 그런 거 애기 침대 아래 있는지 이미연은 누구에게도 치 않았죠. 자신의 엄마 아버지 침대에 넣어둔 거니까 자신 거나 다름없다는 생각으로 일러는 건데요. 좀 황당한 건 다리미 눈 때문에 8억이 필요하다고 이미연 전 남편에게 고봉이 3천만 원 빌린 걸 그대로 다시 갚으라고 했지요. 이미연은 친정이 얼마나 힘든지 잘 알면서도 우선 명품 옷 명품백을 사는데 정성을 들였던 사람이죠. 그런 체면에 올케 언니 고봉이태는 얼마나 미안하고 죄송스러울 텐데 조금도 거기에 대해선 말이 없으니 얌체 그런 얌체 없네요. 고봉이 자신에게 해준 걸 생각하면 그렇게까지 하면서 억지로 3천만 원을 돌려주도록 해선 안 되는 일이었죠. 고봉이는 다른 것도 아니고 다리미 눈 때문에 그렇게 급했던 건데 말이죠. 고봉이 자신과 똑같은 여자입니다. 한 여자로 결혼해와서 남편이 그렇게 떠나버리는 바람에 시부모와 시누이가 거두면서 지금까지 왔던 건데요. 자신이 명품 옷 입고 자기 집처럼 드나들던 호텔을 고봉이는 결혼하고 30년이 되도록 처음 갔던 게 아닌가 싶네요. 지승돈이 점심을 먹자고 불러내선 호텔로 가자고 했을 때 우리 시청자들도 고봉이 조금 설레기도 했었는데요. 대학 시절 고봉이와 지승도 연인 사이였죠. 갑자기 차태웅 엄마 노엘이가 끼어들면서 둘 사이는 완전히 갈라지고 말았던 거고요. 고봉이는 지승동 헤어진 후에 다림이 아빠를 만나게 되고 사법고시 뒷바라지를 하면서 그렇게 인연이 시작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네요. 사실 지승돈이 보이는 모습은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신의 친아들을 찾게 되었을 때 유전자 검사서를 세탁소로 가지고 와서 보였던 모습은 정말 너무도 충격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친아들 차태웅을 집에 데려다 놓고는 고봉이 태 차태웅이 뭘 좋아하는지 모든 취향 같은 걸 자세히 알려달라고 했네요. 물론 자신의 친아들을 찾았으니 그럴 수는 있다 손치더라도 지승도에서는 안 될 일을 했죠. 자신의 전처 백지연이 결혼하면서 데려온 서광주 너무도 비참하게 만들었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한 푼도 없는 상황에 백지연의 아버지 백곰이 도와줘서 시작한 사업인데 백지연이 헤어지자고 한다고 이혼도장 바로 찍어버리고 아들로 15년 키웠던 서광주 헌신짝 버리듯이 내던지고 만 것인데요. 아무리 아버지 지승돈 좋아했다는 하지만 너무하네요. 지금 서광 어린이집 가슴 안으로는 말없는 눈물을 100번은 더 흘렸을 거라 짐작이 됩니다. 아마도 머지않아 서광 어페럴이 세계로 뻗어나가는 아주 큰 기업이 될 것 같은데요.
서광 어페럴의 성공은 서주와 다리미의 성공입니다. 당연히 두 사람 은 웨딩 마치를 올리게 되는데요. 빨리 서광주의 사업 성공을 해서 지승돈이 서광주 뭔가 부탁하는 날이 오도록 크게 성공하는 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서광주 너무도 착한 사람이라 그런 것까지 다 수락을 해줄 것 같은데요. 빨리 서광 어페럴이 대박나고 서광주 다리미가 정말 행복한 가족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합니다. 매회가 거듭날수록 재미있는 다리미 패밀리 리뷰가 재미있었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영상 보신 분들에게 모두 좋은 일과 행복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